여러분, 뱀 읽어주는 목사, 뱀 일목 이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 무슬림권 뱀 현장 사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앙아시아 이국에 있는 민다윗 대표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 제가 작년에 직접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현장을 직접 공간과 모든 사역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같이 만났던 그런 사례로 또 여러분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라는 또 좋은 영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다윗 대표는 2016년 이 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뱀 현장가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여러분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쭉 보시면 되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무슬림 국가이지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문화도 있고 거기다 엄청 빈곤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로서는 참 쉽지 않은 그 자물쇠가 3중으로 걸려 있는 곳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자,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 그 즉시 추방당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도 건축법 등 여러 법 제도를 구실 삼아 교회를 핍박하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라 많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민 대표는 본래 다른 무슬림 국가에서 10년 사역했는데 이런 전통 선교의 영역, 교회 개척, 성경 복음, 난민구호, 현지 교회 지원 이런 사역을 했으나 늘 이 비즈니스 DNA가 속에서 꿈틀꿈틀거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언제 비즈니스 현장에 갈 수 있을까요? 언제나 제가 바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보통 피 색깔이 다릅니다. 전통 선교를 했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한 100명 중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뭐 학부 시절에 경영학 전공하기도 했지만 어, 이런 거예요. 이분은 말과 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무슬림 국가에서 직접 무슬림들과 함께 매일 일터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 앞에서 삶 그 자체로서의 복음을 보여주며 유무형의 선교적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갈망에서 나온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게 뱀입니다. 이게 뱀. 이거 뱀이에요. 자, 또한 무슬림권의 독특성이 나옵니다. 무슬림들이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당장 이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그가 비즈니스 선교를 선택한 동기이다. 제가 IBA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꽤 많은 현장 선교사님들이 어, 이 뱀 전문학교, IBA에서 운영하는 뱀 전문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제자 양육을 하지만 지역사회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슬림이건, 힌두교인이건, 전도한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어, 본인이 크리스찬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안에 내부자 운동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잘 사는 어, 무슬림 크리스찬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새로운 공동체로 가고 싶은데 이런 사회 경제적인 터전을 잃어버리면서 어, 이제 지속 가능한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무슬림권, 힌두권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016년에 이분이 이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뭔가 파트너십의
기반한 동역, 이제 재정을 받으면서 현지에서 이 재정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 비즈니스의 본질은 공유공간 운영이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건물을 위임받아 관리하되 사회적으로나 선교적으로 의미 있게 쓰이게 하는 일이다. Social and Missional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에 현지인 25명과 민 대표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무슬림권 사회주의 국가, 제가 그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꽤 많은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근데도 이 보안 이슈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 공유 공간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인데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입주 원칙. 선교적 목적성을 가지고 영리 비즈니스를 펼치는 뱀 기업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곳 지역사회와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는 단체인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 어, 그래서 뭐 이런 베네핏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네핏. 뭐 월세를 갑자기 올리는 일도 없고 인플레이션에 비례해서 뭐 이제 서로 확인한 뒤에 인상분을 결정하고 마케팅, 회계, 법률 관련 서비스를 이 건물에 입주를 한 이상은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이죠. 근데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선교적 기업을 입주시켰는데 아쉽게도 그들 중 대부분은 자칭 선교적 기업이지 영리 비즈니스 운영에 관심이 없는 사역자 그룹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리 비즈니스 운영에 관심이 없는 사역자 그룹. 그러니까 유령 회사인 거죠. 내지는 우리 사업을 할 거예요라고 뭐 본심이야 그렇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밭도 안 돼 있고 전혀 이 비즈니스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 적잖은 분들이 뱀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비자를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출퇴근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당신들은 손님 안 받는가? 언제 일하는가? 푸념 듣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뱀어가 아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죠? 이런 사례들 정말 많습니다. 뭐, 이 공유 공간에 꾸준히 입주해서, 동역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외국인 의사들로 구성된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 의사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다 의사들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이 시작되고, 뭐, 국민들이 병원에 갔다가 엉뚱한 진단, 엉뚱한 처방 받고, 병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 대표와 외국인 의사들이 이 이국 수도에 사설병원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 의사들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서 온 이들인데 정부병원에서 일해봤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나라 정부병원. 자, 병원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지 레지던트들 훈련을 시킨 것이고 두 번째가 환자 케어. 당연히 환자 케어 중요하겠죠. 그러나 현지 레지던트 훈련시키는 게 이들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잘 훈련시켜 현지 의사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목표다. 레지던트들은 1대1 도제 형태의 형식으로 길러진다. 그래서 의사마다 자기 옆에 제자들을 두면서 자기 삶을 보여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좋은 의사로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섬기되 기회가 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뭐, 이 표현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다른 꼭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민 대표와 이 미주 한인 파트너는 병원의 경영 파트를 맡았고, 의사들은 의료 파트를 맡아서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공간의 대표이면서 병원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 대학원 원장이기도 해요. 자, 이 클릭 이름이 지역사회와 이웃 가운데 널리 알려졌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현재 다른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들을 받기 꺼려 하는데 이 클리닉은 한 달에 600명씩 환자를 받으면서 덕분에 이 나라 수도에 사는 많은 국민들과 더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벌써 2호점을 냈고 이 스탄 국가 한 곳에 또 하나의 병원을 오픈할 예정이다. 그래서 자, 건물주이며 동시에 병원의 병원장이다. 근데 이분이 또 트리플 잡입니다. 뭐냐면 건물 안에 공대 대학원을 신설하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 공대 대학원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와 이 미주 한인 사업 파트너가 고민하는 것이죠.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또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엔지니어. 이 나라에는 현지인들이 엔지니어로 클 수 있는 전문 과정이 없고 그들이 갈 일자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일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대 대학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쯤 아마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전문 인력 키워내서 민 대표 동역자가 떠난 이후에도 이 나라에 이들이 남아서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원 이사장이기도 하다. 자, 공유 공간에 입주한 스타트업 중 한 곳의 대표는 민 대표를 통해 성장한 현지인인데 40대 중반의 현지인 여성.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의 매니저였는데 이 매니저가 직원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민족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상처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나눴고 그랬더니 민 대표가 Why not? 하면서 이 사람을 학업의 길로 이끕니다. 공부하는 2년 동안 학비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해줍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이죠. 공부를 마친 그녀는 막 너무 울컥해가지고 공부를 마친 그녀는 공유 공간 안에 오피스를 얻어 자기만의 상담 심리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민 대표 회사는 그녀로부터 월세 50%만 받으며 마케팅 등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질문 같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이 직접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이 되길 바라죠. 그러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미신자 한 명이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평균 5에서 20명이 기독교인을 만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향한 여정 가운데 그중 한 명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씨를 뿌리는 역할이든 중간에 지나가며 슬쩍 가슴을 울린 역할이든 제가 이 땅의 무슬림들에게 구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도 이 통계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존 스터트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함께 쓴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다섯 번째 읽었는데 존 스터트가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직접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굉장한 무리수를 둔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굉장한 무리수. 그래서 몇 명 개종했나 카운트가 너무 중요하고 몇 명 세례를 줬는지 카운트가 중요한데 정작 회심에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세계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고 또 일상이 바뀌었나 그런 거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머릿수만 체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스터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질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표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맨 처음 씨 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지나가며 슬쩍 가슴을 울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여튼 우리는 뭐 무슬림 건 아니더라도 우리 일터 현장에서 남한 사회 뭐 미국이든 어디든 우리 일터 현장에서 미신자들 앞에 그들 구원 여정에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 해도 의미 있는 선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명 한 명 직원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려고 애쓴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는, 나중에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꽤 많은 나라의 이 뱀 현장가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모든 복음의 불모지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1대1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변 환경은 복음의 불모지지만 이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직원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죠. 지금은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답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타종교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은 제가 군림하고 마구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한 명 또 한 명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삶 속에서 나란 존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참 이분은 이런 것들이 미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제를 줍니다. 이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부패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오든 한국에서 오든 각자 자기 나라의 도덕적 감수성으로 이를 대하는 모습인데 어떤 경우는 비공식적인 우회로가 있어 슬쩍 피해갈 수 있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뇌물을 직면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체가 세워질 수 없고 직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뱀 사역자들이 늘 직면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사회주의 국가 7개 케이스를 다뤘는데 그 중에 3개가 북한이에요. 근데 7개 국가 모두 대표들이 이 뇌물 문제에 있어서 각자 처신하는 게 다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남한교회, 이 한국교회의 옳고 그름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성과 속의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특히 타문화권, 개발도상국, 이 부정부패가 심한 현장에서는 비즈니스를 1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뱀 현장을 일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독한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인데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낮은데 정말 어떤 사역을 할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북한 내지에서의 뱀 사역 현장도 나누겠지만 나라별로 특히 개발도상국 치열한 지독한 빈곤국으로 내려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뱀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과제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